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보잉과 사브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인 T-7A는 여러 문제에 부딪혀 이 비행기의 생산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7A 레드호크는 하드웨어 성능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개발 목표를 가졌으며 보잉의 생산 능력과 여객기 사업에서 파생된 최신 공정, 그리고 사브의 설계 간소화 기술과 원가 절감 노하우가 발휘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추산한 예상 총 사업비 163억 달러의 약 56%밖에 안 되는 92억 달러의 가격으로 한국의 T-50A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T-7A 레드호크의 장점은 스마트폰처럼 맵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신 환경에 따라 수월하게 업데이트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으며 지상시설과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비행 중 실시간으로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내려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펜 전투기처럼 몇 가지 공구만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분해와 정비가 가능해 정비상의 장점이 많습니다. T-7A 레드호크는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에 생산에 들어가 2024년에 IOC를 획득할 예정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에는 T-7A가 저고도 고속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T-7A는 45.7m 고도에서 901km 속도의 고속 비행을 했습니다. 만약 T-7A가 이런 짧은 기간의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새로운 기체의 개발과 생산 및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이는 군용기 개발 역사에 매우 획기적인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새로운 군용기의 개발은 10년에서 20년씩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고 수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일정이 한없이 늘어지고 예산을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T-7A는 예상 이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개발되고 별 문제 없이 생산에 들어가는 등 과거 군용기와는 다르게 빠른 개발 진행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미 공군도 이런 빠른 프로젝트의 진행과 성공 조짐에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이런 빠른 설계 및 개발과 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T-7A를 기반으로 하는 무장 버전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유지비가 비싸고 문제가 많은 F-35의 생산을 줄이고 F-16을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를 처음부터 새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T-7A는 항공기 생산의 판단 기준이 되는 마일스톤 C를 패스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지만 T-7A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의 공급 부족이나 초기 설계의 지연, 게다가 높은 바듬각에서 비행 중에 롤축이 불안정하게 되는 설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행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항공기의 생산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T-7A의 개발비는 생산 1년 연기와 추가 비행 테스트를 실시해도 예정된 금액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공군은 설명하고 있으며 노후한 T-38 훈련기를 T-7A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T-7A는 보잉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불리는 기술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사용해 개발한 군용기로 컴퓨터상에서 설계된 데이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실제 프로토타입기에 의한 테스트를 간략화함으로써 T-7A의 개발비를 절약하고 개발 기간의 단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 공군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실제 테스트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배치 시기인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늦게 배치되며 이는 미 공군의 노후한 T-38 훈련기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미 공군은 4년 이상이나 되는 훈련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 공군만이 아니라 미 해군에서도 훈련기가 필요해지고 있으며 T-7의 완성이 늦어질 경우 해군 측에서 나의 T-7을 배제해버리고 T-50이나 T-100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군용 기체와 달리 해군용 기체에는 방염 처리와 기골 보강, 어레스팅 후크 장착 등 추가 개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군용도 완성하지 못한 시점에서 과연 제 시기에 해군용 사양을 맞춰줄 수 있느냐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공군용으로 300대 이상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보잉을 밀어줘야 할 당위성도 사라져서 미 해군 입장에서는 부담도 덜한 상황입니다. 비록 공군용만큼 대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다른 기체가 만약 미 해군에 도입이 된다면 미군의 제식 훈련기로 납품하는 기체라는 타이틀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큰 메리트를 갖게 되며 이는 T-7A와의 경쟁으로 T-7A의 해외 판매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메리칸 퍼스트를 제창하는 현재 미국의 상황에서 그래도 200여 대가 넘는 만만찮은 수주량인 만큼 미 해군 입장에선 T-7 쪽에 우선권을 줄 테지만 원래부터 해군용에 대한 소요가 없었던 T-50이나 T-100 모두 해군용으로 개조하는 것이 T-7보다 유리할 것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납기일에 맞춰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보잉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 2020년에는 제작사인 보잉이 코로나 사태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개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문제로 양산 시기가 늘어남과 동시에 초기 예정 가격보다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군 전략과 밀접한 보잉이라는 기업을 버릴 수는 없으며 예정된 도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겠지만 시기가 늦춰지고 가격도 올라간다면 도입 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령 최대 도입량은 475기지만 최소 도입량은 351기로 120대 이상 차이가 나며 가격이 비싸지거나 양산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한국의 T50과의 혼성 운용으로 가서 120대 정도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은 T7A의 개발과 양산이 지연되자 그 사이 공백기를 메울 8대의 훈련기가 필요했고 한국 하이의 T50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카이는 T50의 우수성이 미 훈련기 선정 과정에서 입증되었고 T7A 레드호크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T50을 추가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총 3천억 원 규모의 미 공군 훈련기 수주 사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0조 원 규모의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추가 물량까지 노렸던 카이의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미국의 8대의 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에 입찰에 실시하여 카이도 참여했지만 미 공군의 훈련기 도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로 미뤄진 데 이어 다시 10월로 연기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 공군의 훈련기 도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이유로 미 정부가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방 예산의 일부를 보건복지 예산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 선정도 언제쯤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 민항기 업체에서 훈련기 8대를 구매하여 미 공군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카이가 이번 사업에 내세운 국산 훈련기 T50은 이미 개발을 완료해 미 공군의 시급한 훈련기 수요에 맞춰 즉각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으며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카이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T7A의 개발 지원으로 한국의 T50도 다시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앞서 말했듯 미 공군이 T7A 개발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 자체는 기적에 가까운 상태여서 1년 정도의 지원은 허용 범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잉이 개발 중인 KC-46A 수송기의 개발 지원으로 격려하고 있는 미 의회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은 보잉과 KC-46A를 개발하여 2027년까지 179대를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KC-46A는 각종 결함으로 인해 보잉은 공중급유기의 주요 기능을 50억 달러의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때문에 KC-46A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2024년까지는 F-22와 F-35 및 B-2와 같은 스텔스기나 A-10기에 대한 공중급유가 계속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의 자동급유를 위해 개발된 KC-46A의 개발 지연으로 미 국방부와 미 의회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잉은 KC-46A의 개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본에서 주문받은 KC-46A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미 의회는 이 건에 대한 청문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어쨌든 보잉의 KC-46A와 이번 T7A 훈련기 개발 지원으로 예산 지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의 보잉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추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8대의 훈련기 수출이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한국으로서는 미국 T7A의 개발 지원으로 T50도 다시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보잉은 T7A의 양산은 1년 이상 늦추어졌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양산될지는 알 수가 없어. 만약 T7A의 양산이 계속 지연된다면 한국의 T50A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